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네. 팟캐스팅을 한번 좀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 떠오른 사람이 네. 연종 대표였어요. 출근 안 하죠. 아니,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여성 출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네. 뭐 직장이 아니라 이제 직업을 선택한 사람, 네, 나의 네, 직업을 찾고 그런 열정을 좀 쏟는 사람을 좀 찾아보고 싶었고, 네, 네. 뭐 그런 사람들 중에 염지용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베스트하지 않나.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뭐 네. 다음 주인가요? 영국 앙립예술학교. 네. 학교 가죠. 네, 직접 가서 또 2년 동안 맞습니다. 또 우리가 아니라 이제 그동안 열망했던 어떤 그 산업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네. 부분들을 좀 자기의 목표를 사실 늦은 나이지만 네.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염지용입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라는 퍼스널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그 패션, 이 패션이 아니고 이 가슴에 있는 열정 패션입니다. 저 뭐 이것저것 사회적 문제를 재미있게 해결하는 프로젝트도 하면서 저희 가족들은 조그만 피자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 저는 영국에 있는 영국 왕립예술학교에서 서비스 디자인 전공 석사 2년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왕립예술학교라는 네. 게 뭐 우리 쉽게 얘기했을 때 누가 나왔던 학교? 네, 영국 왕립예술학교는 그 영국 정부가 178년 전에 세운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학교겠죠. 지금 네, 유명한 뭐 졸업생으로는 프로메테우스 만든 감독,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의 피터 슈라이어 총괄 부사장이 그 학교 자동차 디자인 출신이고요. 그리고 뭐 데이비드 호크니 같은 예술가들을 있고, 네, 뭐 이안 칼럼 그 제규어 디자이너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그분도 거기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2년 후에 어떤 염지용 대표의 모습을 네. 또 새롭게 제가 잘해야죠. 네, 바뀌지 않을까 싶고 꼭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몇 가지 크게 이제 직장에 대한 나의 잡에 대한 네. 직업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보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 네.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렇게 일하다 보고 몇 년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찾아왔을 때 어떤 멘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목표. 크게 네 가지의 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왜 직장에 들어가지 않나요? 직장에 안 들어간 이유요? 네. 뭐 전 직장이 싫어서 안 들어간 건 아닙니다. 저희 한 2000년도부터 저희 집은 조그만 자영업을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피자 가게요? 네. 정말 맛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해결하고, 만들고, 해결하고, 손님들한테 세일즈하고, 결국 어떻게 보면 저는 직장을 출근 안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아침에 10시 반에 출근해왔거든요. 학교 다니면서도 같이 일을 해왔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약간 출근 안 한다는 것은 뭐 기업에, 저희 가족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새로운 기업이나 뭐 그런 곳에 출근 안 한다는 의미 같은데, 제가 직접 계획하고 해결하는 게 조금 더 적성에 맞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자영업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도 직장에 가보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대학교 3학년 때 뭐 방송국에 시험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연하게. 그때 거의 막 최종 면접까지 가서 내가 직장에 가게 되는 건가? 아마 합격했어도 되게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고민을 하던 때니까요. 아마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20대 중후반이면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때 그러면 직장이 아닌 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뭔가 이렇게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 직장을 선택하려면 일단 뭐 인크루트, 사람인 뭐 이런 걸 보죠. 그리고 뭐 그런 걸 보고 동시에 저는 그때 열망이 제 사업을 하는 게 또 있었고 아니면 가족끼리 하고 있는 피자 사업을 더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방송국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약간 이게 좀 직장이 좀 다르거든요. 방송과 일반 기업과는. 네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네 개의 다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쵸. 언젠가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그러면 대신에 이 네 개가 다 동등한 저한테 가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결국 내려놓던지 하나를 집어야 되는데 그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리크루트 사이트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더라고요. 나의 어떤 프로필이나 네. 포트폴리오한 작업들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 그것보다 약간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봤죠. 뭐 웹사이트. 공채가 뜨는지 이런 것도 계속 보던 정보들을 안 보면 계속 보게 되거든요. 습관적으로. 대학교 온라인 졸업할 사이트를 때쯤. 지워버렸다고. 네, 즐겨찾기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다시 거기 들어갈 일이 없죠. 그래서 좀 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게 계기. 네. 그게 왜 약간 상징적인 거였는데 결국은 두려움이잖아요. 어떤 조직에 소속이 돼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뭐 분명 배우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때와 비해서 지금 몇 년이 흘렀죠? 2008년 여름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5년이 지났죠. 5년이 지난 거죠. 딱 5년 됐네요. 제가 뵌 게 2009년이네요. 2009년이고요. 그땐 제가 졸업한 지 딱 1년 지났을 때.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제가 뵌 때가 2009년인데 네. 2009년에 봤을 때도 네. 지금의 그러니까 그 전의 모습과 네. 뭐 제가 구분을 못 하겠지만 네. 그때 봤을 때 되게 열정이 대단했어요. 네, 네. 뭐 그때는 마침 제가 청년 창업센터라고 서울시에서 하는 대학 20대부터 39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청년 창업센터에 제 사무실이 있던 때여서 마음은 조금 안정감이 있었죠. 서울시 뭐 지원 사업도 있어서 뭐 매월 창업 지원금도 받고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던 때여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소속이 누군가에 소속된 건 아니지만 그때는 제 개인 사업자였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졸업을 하고 바로 네. 어떤 그 창업을 나만의 어떤 작업을 네, 네, 해서 네. 거기에 대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네. 그때의 모습에 제가 그때 뵌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 뭐 대단한 아이템은 아니었고요. 네. 마침 또 그런 기회가 생겨서 준비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그 우리 많은 사람들의 뭐 직장인도 있지만 내가 네. 이제 커가면 삶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죠. 네, 목표가 이제 어떤 사람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네, 있고 맞습니다. 아니면 나의 어떤 뭔가 또 다른 걸 가치를 만들어가는 건데 네. 그런 목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목표로 함이 저는 되게 막 이렇게 거창한 건 별로 없고요. 전 사실은 막 계획 없이 살아왔거든요. 6개월 후에 6개월 후를 막 계획한 적이 없어서 대신에 지금 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요. 정말 뭐 그럴듯한 단어로 궁극적인 목표를 막 설정하고 산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제 퍼스널 브랜드가 패션 디자인인 것처럼 네. 사람들이 열정이나 예를 들어서 창의, 크리에이티브를 하면 제가 떠올랐으면 하는 건 제 바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염중 대표를 떠올랐으면 네. 그게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게 그거를 저와 연결이 되고 제가 그분들에게 뭔가를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돈보다는 그 사람과의 어떤 연결에서 네.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네, 그러다 그런 게 하나의 또 보면 목표. 네, 주고 받다 보면 결국은 그 부가가치로 뭐 삶에 필요한 돈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염종 대표 처음 만났을 때 옷걸이 독서대.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했어요. 황당하죠. 네. 어떤 큰 뭐 아이템도 아니고 네. 가정에 만들기죠, 쉽게 만들기. 접근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 외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네. 뭐죠? 옐로우 카드면 교통안전 옐로우 카드. 네, 그런 부분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모든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네.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같이 즐기는 거, 네.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의외로 근데 그게 또 부가가치를 굉장히 많이 창출했습니다. 부가가치를. 계획은 하지 않았는데요. 네, 저한테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줬고 실제로 현금도 기회도 가져다 줬고요. 현금적으로. 네. 하여튼 그런 작은 것들이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돈을 벌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렇죠. 돈을 벌 수 없는 거니까 시도를 안 하는데 네. 그런 어떤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네.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일하는 어떤 부분들, 일하는 이야기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네. 그런 새로운 아이템들을 만들어내고 비즈니스로 엮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엮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염종 대표만의 방식이?
떠오르는 거 말씀드리면 돈은 제가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네. 돈은 다른 사람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 계속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뭔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죠. 그분이라는 게 누구예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세상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그냥 만나는 사람들 신문을 읽다가 이분은 내 아이디어가 필요하겠군 이라고 생각하면 뭐 연락도 해보고 직접? 네. 저 이메일도 보내보고요. 기자들한테 메일 보내고 아니면 뭐 우편 보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옷걸이 독서대가 뭐 특별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도서관이 있으면 도서관을 직접 만들어서 포스터랑 같이 해서 보내드리면 이게 이 사람이 그냥 아이디어를 나눠주려고 보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뭐 강연을 의뢰한다거나 제가 가서 워크숍을 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 종이로 만든 독서대도 그분들의 니즈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그분들의 니즈를 발견해내서 판매를 한 거거든요. 저는 수익을 내고 그렇게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데 네. 그 아이템들이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네. 필요할 것이다. 네. 그 사람들한테 누가 필요로 할까? 네, 그 사람한테 거꾸로 피드백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냈군요. 그렇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게 들어가서 그분들과 친해지고 그곳과 관계를 맺고 더 큰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가 얼마 전에 트로이 목마와 암흑물질 뭐 이걸 비유하시는 분들 들었는데 트로이 목마처럼 일단 들어가서 뭐 트로이 목마 나쁜 그 컴퓨터 트로이 목마 같은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들을 이제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안 보이는 부분들을. 왜냐면 처음부터 제가 어디 뭐 영업을 하러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오히려 거부감도 없고 그분들이 거절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저는 만들죠. 어떤 걸?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면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했는데 저희는 이런 아이디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교통안전 옐로 카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저희 초등학교는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린아이들 안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은 빠져나올 수 없는. 네. 그래서 연결될 수밖에 없죠. 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사람 누구한테 줘야 되는 것들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아까 뭘 물어보려고 했었냐면 되게 연결 대표는 다양한 인맥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어느 곳에 이게 필요할지 생각은 하죠. 어느 장소에 내가 가야 될지. 저는 한 명이고 아무리 뭐 세상에 지금 뭐 페이스북에 연결되고 많은 단체가 있고 뭐 모임이 있고 하지만 제가 모든 곳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지금이 저희 동영상을 처음 찍어서 올려주셨던 것처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데 비용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고 시간과 좀만 들이면 되고요. 그렇죠. 염정 대표 1인 기업이고.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제가 가지 않아도 영업사원처럼 아이디어들이 살아서 움직여서 이렇게 저를 세일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걸 공유하는 거고요. 살아있는 거네요. 네, 인터넷 세일즈맨이죠. 웹이라는 것, SNS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조차도 그렇죠. 좀 아까 그런 어떤 연결고리 된 다양한 인맥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내가 원하고자 하고자 하는 다른 목표를 좀 더 빠르게 안내해주는 역할도 하겠네요. 네, 그런데 어찌 보면 저는 다른 분들이 A부터 B까지 갈 때 이렇게 간다면 저는 이렇게 빙 돌아온 거죠. 빙 돌아와서 B까지 지금 온 것 같고요. 왜냐면 제 나이 때 이미 뭐 다 어느 정도 또 성과를 이루고 결혼도 하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은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 보통 A에서 B를 이룬 다음에는 뭐 B로 많이 살아가시잖아요. 아니면 B가 사이즈가 커지거나. 근데 저는 약간 B에서 C, D, E 아니면 새로운 걸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커진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인맥 일하는 방식이 궁금해요. 일하는 방식이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보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따로 오프 모임을 많이 참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만들어가는 건데 일하는 방식이 어떤지. 제가 청년 창업센터에 있을 때는 2년 동안은 거의 매일 저도 출근을 했고요. 누가 오라고 하진 않았지만 가서 앉아서 뭐 아침에 책부터 읽었죠. 보통 직장 가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책 읽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저도 그러면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제가 만든 독서에 놓고 책을 읽죠. 일하고 싶어질 때까지.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분명히 하고 싶은 게 떠오르거든요. 아, 오늘 이걸 좀 해봐야겠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봐야겠다. 아니면 그 전날 해결하지 못한 게 있으면 만약에 오전에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오후 해도 되면 오전에 책을 읽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뭐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 정도 뭐 투두 리스트 정리 쭉 하면 오히려 한 번에 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뭐 일하는 방식은 노트는 항상 펼쳐놓고 마치 회사 출근하면 부팅 하잖아요. 컴퓨터? 네. 근데 저는 컴퓨터 먼저 잘 안 켜거든요. 가서 노트를 꺼내서 펼쳐놓으면 약간 뇌는 세팅이 되는 거죠. 아, 난 이제 뭔가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 그리고 나서 책을 펼쳐놓으면 이건 인풋이고 여기서는 손으로 쓰는 건 아웃풋이니까요. 결국 그 뭐 컴퓨터 기본인 인풋과 아웃풋이 사람에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종 대표는 컴퓨터 세대인데 네. 생각의 외로 이제 아날로그로. 그렇죠. 네, 저는 아날로그로. 툴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다른 쪽에서 보면 스마트하지 않은 안 스마트하죠, 전혀. 네, 방식인데 네.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연종 대표만의 스마트한 방식이네요.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에버노트도 있고 다양한 뭐 드롭박스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 워킹 뭐 이런 게 가능한 것들이 많지만 결국 그런 것들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수익 모델을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거라서 거기에 무조건 제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저는 아직은 뭐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 만들지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방식을 통해서 저만의 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또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걸 연결을 이렇게 하게 되나요? 뭐 연종 대표는 노하우가 있나요? 네, 저는 가방에 항상 옷걸이를 들고 다니죠. 옷걸이도 매일 아침 나갈 때 옷걸이가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벤치랑. 그리고 뭐 명함은 당연히 기본이고 저는 명함을 20살 때부터 썼거든요. 그래서 연결에 대한 욕구가 약간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그만 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만 있는 명함을 드렸죠. 근데 그때는 20살짜리 학생이 명함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도 뭐 시뻘건 명함, 다른 사람은 잘 안 쓰는 색깔 명함을 건네고 옷걸이 독서대를 만들어드리고 받는 사람도 부담 없지만 저를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결국은 사람을 만났는데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첫 번째 명함, 네네. 두 번째 이제 내가 이제 또 하나의 그 사람보다 다른 걸 무언가 그렇죠. 갖고 있는 것들. 부담되지 네, 않은 네네. 작은 선물. 그렇기 때문에 가방에 항상 옷걸이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벤치, 옐로우 카드도 요새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가방에 안전하게 귀가하시라고 이제 또 딱 달아주면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상대방 부담이 없고 네. 연종 대표를 만났구나. 네. 네, 그런 어떤 그 연결고리가. 얼마 전에도 제 친구가 깜짝 놀란 사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다른 모임에서 만난 분이 가방에 그걸 달고 있는 사진을 찍고 두 분이 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공간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저는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네. 이제 좀뭐 바꿔보고 싶습니다. 네. 나의 어떤 그 직장이 아닌 직업을 찾고 싶습니다. 네. 뭐라고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메시지를 좀 주고 조언을 해주나요? 일단 뭐 책 많이 읽으라고 하고요. 대신에 저는 서비스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서비스 경험? 제가 저희 가게의 손님만 지금 거의 뭐 DB에 13,000명이 있고 피자 가게예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뭐 배달해온 온 피자만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요식업 서비스들 요식업 서비스가 아니면 저는 뭐 따로 알바할 시간이 없었고 저희 가족 일에 바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카페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회사가 서비스 조직이 아니라면 또 다른 곳에서 뭐 일을 해볼 수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네, 그런. 저는 대학교 때 뭐 SBS 디지털 포럼, 뭐 세계 지식 포럼 이런 곳에서 연사 의전하는 아르바이트도 몇 번 했었거든요. 네. 결국 그런 것들 하면서 저는 직장 생활을 딱 뭐 열심히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이 구조 안에서 내가 뭐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서 해결하고 그 사람들과 이제 조화롭게 그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는지 프로세스를.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배워왔죠. 뭐 군대 2년에서도 배웠고요. 뭐 남자들은 다행히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후배들한테는 오히려 만약에 지금
새로운 걸 하고 싶으면 결국은 사람을 만나는 비즈니스잖아요. 집에서 뭐 웹으로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혹시 1인으로서 살아가려면은 더 많은 사람들 만나서 네트워크를 만나지 않으면 더 그 위험성이 더 커지니까요. 그러면 사람들 많이 만나는 이유가 그 위험성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리스크를 낮추려고. 리스크를 줄이려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으면 네,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 그러려면은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부터 배워야죠. 그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데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책을 읽으라는 건가요? 그럼요.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뭐 이 책에서 좋은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 이건 정말 1차적인 커뮤니케이션이고요. 네. 다양한 방면을 듣다 보면 정말 다양한 업종에 다양한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분들에게 뭐 조언이라기보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지식이 돼도 1대1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1대다 커뮤니케이션도 상관없나요? 그런 이제 강의 같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1대다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정말 훌륭한 콘텐츠가 되죠. 그동안의 경험과 예를 들어서 책으로 된 그런 형식지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지식과 결합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나 브랜딩에서는 뭐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그러면 저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게 알고 보니까 이렇게 뭐 경영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한다더라. 그러면 제가 경험과 지식을 둘 다 함께 전달해 줄 수 있고 이 경험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인용한 게 아니라 제 경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드릴 수 있죠. 결국은 이제 온라인보다 네. 오프라인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떤 연결하는 것들을 좀 많이 해줘야 그렇죠. 네, 그래야 이제 내가 어떤 그 삶의 서비스 네. 아닌 내 어떤 잡도 네. 그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더라도 내가 뭔가를 의뢰를 하러 갔지만 이 사람들은 뭘 필요로 할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뭘 필요할까? 네. 의뢰하러 가서 저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이거 얼마에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건 1차적인 것 같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모든 인간관계가 뭐 한 번 거래하고 끝날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뭘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조금 그런 더 잘 거에 되게 수 있을까? 연결된 게 있어요 혹시? 그런 걸 뭐 예를 들어서 최근 제가 뭐 디자인 저 영국 학교를 가기 위해서 모금을 하기 위한 그런 브로셔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그 친구가 돈 한 푼도 안 받고 디자인 비용은 안 받고 인쇄 비용은 다 제가 냈지만요. 근데 그 인쇄 비용만은 사실은 몇 백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뭐 최소한 100단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를 성공 케이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하고 거의 이제 6개월 된 디자인 에이전시거든요. 포트폴리오로 쓰고 싶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는 이런 평범한 인쇄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개인 퍼스널 브랜딩도 도와줬다. 평소에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었고 네, 작업하다가 우연히 소개받았습니다. 친구 소개받았는데요. 참 대단하네. 딱 한 번 만났는데 두 번째 가서 제가 북촌 손만두를 사갖고 가서 도와달라고 했죠. 사실 견적을 물어보러 갔는데 오히려 그냥 합시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모든 어떤 1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무언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네네. 매칭이 잘 되면 더 저렴하게 그렇죠. 나랑 같이 더 좋은 일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네요. 질문을 잘 해야죠. 질문을. 저 이런 거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그분에게 이거 단가 얼마예요가 아니라 그분에게 솔루션을 원하는 거거든요. 조언을 원하는 거고. 그런데 조언을 주는데 그분들이 이걸 과금을 해야 되면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때로는 가끔 오는 분들이 뭐 전문가분들이 뭐 재능 기부란 말도 많이 유행하듯이 뭐 그걸 바래서 간 건 아니지만 이거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고 나머지 부분은 뭐 돈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융통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모든 서비스에는 맞아요. 이게 뭐 버스 탈 때 1,100원 삑 찍히는 것 같은 게 아니잖아요. 특히 뭐 디자인이든 어떤 지적인 재산을 나눠주는 것들은 측정이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경험이고 내가 돈이 많으면 편하게 얼마? 내 지불하고 내 잡을 하겠지만 뭐 그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엮을 수가 있다는 자체는 일단 뭐 갖고 있던 서비스 마인드 그렇죠. 또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또 만들어가야 되는 욕구들도 왜냐면 한번 의뢰를 해서 뭐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을 주고 일이 딱 끝났으면 사실은 다음에 그 사람의 니즈가 필요할 때까지 찾진 않게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면 100만 원을 주고 의뢰를 했더라도 이 사람이 이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제가 뭐 제안하면 같이 언젠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제3자가 더 모여서 더 큰 사이즈의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죠. 예를 들어 이번에 저만 해도 이 책자 만드는데 영상 편집은 이 친구의 친구 또 캘리그라피는 누구 그분이 또 소개를 다 시켜줘서. 네. 그다음에 저도 뭐 이렇게 그리고 제가 가능한 사람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모여서 만들어낸 거죠. 멋있어요. 연결된 세상이 주는 장점이랄까. 제 앞으로 계획은 네, 9일 후에 영국으로 가는데요. 이번에도 저는 석사 과정을 통해서 정말 뭐 훌륭한 갑자기 디자이너 제가 뿅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계획은 그 학교에 오는 순수 뭐 미술과 디자인 전공하는 모든 학생들을 만나는 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과 그 사람들이 살아온 것들 이야기도 듣고 제 아이디어도 나누면서 다 그 학교 오는 모든 학생들과 친해져서 돌아오는 게 계획이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저는 사업 기회도 찾을 거고 서로 같이 뭐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워낙 외국 학생들도 많이 올 테니까 그런 각 곳에 가서 그 뭔가 제 아이디어를 어디다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제는 약간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 어디다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게 제 계획입니다. 저도 아직 예측이 안 됩니다. 미래란 건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지만 10년 후에는 뭘 하고 있을까요? 10년 후에는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에이티브 하면 누가 떠오르냐고 하면 아마 염지용을 떠오르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년 후에면 적어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교통안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제가 만든 아이디어들을 활용하고 있고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다닐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관련된 뭐 법도 바꾸는 것도 계획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제 아이디어들이 활용돼서 각 사회 각 분야의 그런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게 하는 게 제 계획입니다. 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런던에서 아침에 빵을 먹고 학교를 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정말 럭셔리하게 유학을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조금씩 또 많은 분들이 도움 주셔서 공부하게 된 만큼 그것들을 잘 뭐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보다 아주 즐거운 책임감을 갖고 네, 잘 배워서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제 안에서 잘 숙성을 시켜서 세상에 꺼내놓을 수 있을까를 저는 계속 고민할 건데요. 네.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좀 기다려 주시고 기대도 해주시면 아마 재미있는 아이디어, 옷걸이 독서대보다 더 재밌고 뭔가 신기한 것들을 또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지용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도전을 앞두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마 뭔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제 얘기를 한 3분 정도만 들어주시면 아마 무슨 이야기인지 고개를 끄덕끄덕이실 겁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패션 디자이너 염지용입니다. 아마 그 패션이 이 패션으로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 패션은 가슴에 있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열정을 디자인하고 세상에 창의의 열정을 디자인하겠다라는 의미로 제 스스로를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자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저는 가족들과 지금까지 한 13년 동안 피자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손님들에게 집안에서 잘 쓰지 않는 쌓아둔 동전들을 편하게 써서 피자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에 일부를 기부하는 레츠코인 캠페인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뺑소니 사고를 한번 크게 한 6년 전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제가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교통안전용품도 직접 개발을 해서 아이들 책가방에다가 달아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옷걸이, 세탁소 옷걸이 아시죠? 그 옷걸이를 독서대로 재활용하는 방법들을 제가 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에 올렸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만들어 썼다면서 저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 또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것을 계기로 저의 쓰임새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 다음에 쉽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 제 쓰임새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고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공부를 좀 더 깊이 해보자 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제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영국 왕립예술학교에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석사 과정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쭉 읽다 보니까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이 학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전을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작년 3월에 가서 올해 3월에 가서 제가 인터뷰를 직접 보고 왔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아서 런던에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10월에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딱 한 가지 제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공부하는 기회를 얻기 위한 학비입니다. 그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조금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고요. 하지만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준비를 다 하면 분명히 누군가 도와주실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필요를 세상에 알리면 세상이 분명히 저를 도와줄 거라고 그냥 막연한 기대지만 기대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올해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2년 그 과정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보여드리는 자료를 한번 찬찬히 보신 다음에 염지홍에게 한번 후원을 해도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한번 저에게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2년간의 그런 과정들을 제 가슴속에 담고 머릿속에 잘 담아서 제 방식대로 잘 정리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무언가를 찾아내고 발견해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우리나라 사회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